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 것들, 우리 아이가 이과 가면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요? 혹은 우리 아이가 이과를 가도 수학을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고1까지 어머님들의 이제 많은 질문, 고민거리죠. 얘가 이과를 가서 수학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낼 수 있는지, 혹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같은 경우도 아이가 약간 뛰어나다면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죠. 얘가 이제 나중에 이과를 가면 어느 정도 위치에서 어느 정도 수학 성적을 얻을 수 있을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약간 러프하게 수치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현재 어느 정도 위치가 돼야 이과를 갔을 때 상위권을 장악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 가정들이 몇 가지 필요한데 이 가정들이 이제 변수가 물론 있어요. 변수도 있고 오류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오차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거를 그냥 가정하고 거기서 좀 러프하게라도 계산을 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혹은 고1 학생의 경우 어느 정도 얘가 위치였을 때 나중에 고3에 가서 수능을 봤을 때 이과에서 수학 1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제가 좀 계산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수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수능 응시 인원을 우리가 보면 가형하고 나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가형, 수학 가형이 이제 이과 애들이 보는 시험이고 수학 나형이 문과 학생들이 보는 시험이죠.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이 수학을 못하면 수학 가형을 보지 않고 수학 나형을 또 응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수학 가형 응시자가 많이 적은데 어느 정도 보통 비율이냐라고 하면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수학 가형 응시자, 즉 이과 학생들이 보는 수학 응시자가 30.5%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수능이 30.5%, 그러니까 올해가 2020학년도죠. 그러니까 30.5%고 작년 수능이 33%, 그리고 재작년 수능이 3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3년치를 봤을 때 대략 30%에서 34% 사이까지 이렇게가 이제 수학 가형 응시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 응시자라고 봤을 때 일단 고려해야 될 게 첫 번째는 재수생들이 좀 결합을 하잖아요. 이제 재학생들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보다 1년이나 2년 선배들이 또 결합을 해서 시험을 봐서 이 응시자에는 재수생들이 들어가 있다는 게 하나의 고려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재수생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재수생들은 좀 더 수능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니까 전체적인 수능 등급을 봤을 때 상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이과 같은 경우는 뭐 연고대 붙고 의대를 가려는 애들은 뭐 재수 3수까지 꼭 하거든요. 그럼 3수까지 하면 보통 합격을 합니다. 지방대 의대까지 해서. 그래서 최상위권 그룹들도 이과에서는 많이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제 판단할 때 약간 오류보다는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게 재수생들이 결합을 한다. 그러면 지금 내 학년, 우리 아이와 똑같은 학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싶은데 재수생들이 좀 결합을 해서 약간의 오차. 이건 어느 정도로 보시면 되냐면 좀 더 등급 따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걸로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정은 문과하고 이과가 있으면 문과 학생들 중에서도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뭐 가령 경영대를 가거나 그러면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일단 가정을 이과 선택한 수리 가형을 보는 애들이 문과를 선택한 학생들보다 무조건 수학을 잘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여기서도 어느 정도 오차가 있겠죠. 이과 학생들 중에서 문과 학생들보다 수학을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과를 선택한 애들이 문과를 선택한 학생들보다 수학이 잘한다라고 일단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정에 의해서 약간의 이제 오차들이 당연히 있는데 재수생이 결합한다라는 오차. 그래서 좀 더 잘하는 학생들이 들어온 결과로 판단한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과가 문과보다 수학을 잘한다라고 제가 가정해서 그냥 러프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 아까 그 올해가 30.5%, 작년이 33%, 재작년이 34%라고 했잖아요. 이과 수학을 응시하는 학생들이. 그러면 좀 러프하게 35%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이과를 응시하는 학생들이 35% 정도가 이과를 응시한다라고 했는데 이 응시하는 학생들이 문과보다는 수학을 다 잘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잘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재생들이 어느 정도 결합하니까 적당히 좀 잘한다 가정해도 대충 비율이 맞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전체 1이라는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중에 이과 수학, 즉 가형을 보는 애들이 35%니까 0.35인데 이게 다 우수한 집단이라고 했을 때 0.35 중에 1등급이 되려면 4% 안에 들어야 되죠. 따라서 0.35 곱하기 0.04를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대략 1.4%가 나옵니다. 1.4%. 그러면 좀 러프하게 계산을 했지만 대략 1.4%, 그러니까 상위 1.4% 정도 되면 이과를 갔을 때 수학을 1등급을 수능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거를 약간 오차가 많으니까 좀 여유있게 잡아서 1.4%를 상위 1%에서 2% 정도로 잡으면 현재 수학을 같은 또래 집단 안에서 상위 1%에서 2% 안에 들어간다면 이과를 선택했을 때 수학을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면 좀 적당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한 학년에 대충 한 200명 이하잖아요. 보통 한 200명 정도 될 거, 많으면 한 2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요새 인구가 많이 줄었으니까 그럼 한 200명, 초등학생 한 학년을 200명으로 가정하면 상위 1%에서 2%면 2명에서 4명까지죠. 그러니까 그 학년 내에서 전교 2등에서 4등 정도 하면 이과 가서 수학 1등급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수능에서. 물론 지역별로 편차가 있겠죠. 뭐 이렇게 시골, 지방과 서울, 뭐 강남 이렇게 편차는 있겠지만 러프하게 봤을 때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이라든지 뭐 좀 공부 잘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한 1%, 상위 1% 정도, 상위 한 2% 정도로 보면 되겠고 지방 같은 경우는 상위 1% 정도로 보면 좀 타당하겠죠. 중학생 같은 경우는 보통 전교생이 한 400명 정도 될까요? 한 300에서 4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400명 정도라 가정을 하면 1%에서 2%면 4명에서 8명 정도 전교 4등에서 8등 안에 들면 이과 가지고 수학 1등급 정도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고1 같은 경우도 판단할 땐 그렇게 판단하면 되죠. 고1도 전교생들이 아마 좀 적은 학교는 한 400명, 많은 학교는 800명 그 사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한 600명 정도 잡으면 1%에서 2%. 그러면 전교 6등에서 전교 12등 정도 이렇게 잡아서 판단을 하면 좀 적당하겠죠. 그래서 강남이라든지 공부를 잘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한 2%까지 늘리면 되고 좀 지방이나 그런 데는 한 상위 1% 정도 이렇게 잡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이제 반에서 한 반이 있는데 그 반이 한 30명이에요. 30명인데 수학을 한 반에서 한 고짜리에서 반에서 한 5등 안에는 드는 것 같아요, 얘가. 그럼 얘가 이과를 가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냐라고 하면 아까 계산법에 의하면 제가 1%에서 2%라고 했으니까 30명이면 1%가 0.3명이고 2%가 0.6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1등을 해야 이과를 가서 그 수능에서 수학 가형 이과 선택을 했을 때 1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반에서 그냥 5등 정도 한다 그러면 가능성이 없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러프하게 부모님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고 유학생이 이제 좀 그래도 이과를 가서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러면 한 1%에서 2% 정도 공부를 잘하는 지역에서는 2%, 공부 좀 못하는 지역에서 1% 정도 판단을 하시면 어느 정도 좀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1까지 했을 때 앞으로 수능을 보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많은 시간들이 있고 충분히 반전을 할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학습법으로 지금은 좀 뒤처지더라도 앞으로 따라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현재 위치가 비록 아니더라도 나중에 위치를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실제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 학생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 잠재력이 많은 학생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두뇌 개발이나 그런 걸 많이 하는 학생들은 당장은 좀 떨어지지만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실제 이과 수학을 접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점점 치고 올라가는 학생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 1%에서 2%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점점 수학을 잘하고 치고 올라가게끔 올바른 학습관으로 수학의 내공들을 길러주는데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